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술 걸릴 건데요. 일전에 제가 새해 기념으로 술 읽는 소리, 술 끓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 편 올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술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 라벨을 보시면 2021년 1월 1일 제가 새해 기념으로 16시 30분, 낮 오후 4시 30분에 술을 안 쳤어요. 안 쳤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1월 16일 00시 30분 자정 12시 30분입니다. 꼭그 16일째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술을 체주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체주를 하는 참에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체주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제가 이쪽에 조금 문의사항이다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겸사하면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우선 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내용부터 볼까요?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 술뜻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이가 나죠. 우리가 속칭 끓는다고 하는데 사실 끓는 건 아니고 속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풍온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술뜻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술을 거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거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조금 액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용서를 받고 떠내야 된다. 처음에 걸러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어려우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어떻게 내 입맛에 맞으면 가장 딱 좋더라. 두 번째, 술은 두 종류죠. 우리가 흔히 막 마시는 술, 누보라고 하죠. 빨리 마시는 술. 걸러서 신선할 때 마시는 술이 있는가 하면 숙성주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기준이 대략 브릭스로 농도로 측정을 해서 25에서 20 정도에서는 늘 그 체주 술을 거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오면서 축적된 데이터로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딱 맞는 술, 우리가 쓰고 있는,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약선누룩에 딱 맞는 술이 되고, 술이 또 숙성이 됐을 때도 주품이 아주 최상의 주품이 나오더라라는 경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잠시만요. 우선 이제 맛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들은. 위아래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저는 술을 만들 때 많이 저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전에 술 끓는 소리라는 영상을 찍어 드린 이유로 그냥 놔뒀습니다. 또 저는 여기 가오니까 이불로 덮어서 보쌈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일치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지금 겨울이면 겨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재료 중에 특히 제철 과일, 제철 야채 많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미생물도 처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에 맞는 미생물이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 가온이나 보온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1일에서 1월 16일 됐으니까 대략 1월 1일 올해 새해 첫날 오후 4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 1월 16일 00시 30분이니까 대략 만 보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술이 굉장히 많이 잘 익었어요. 이 술이 잘 익은 이유는 제가 올린 거는 홍보용이 아니라 양조 공부하시라고 올린 건데요. 예전에 보시면 제가 누룩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굉장히 신속하게 되는 편이고요. 잘 익는 편이고 빨리 된다고 해서 주품이 절대로 낮은 게 아닙니다. 주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맛을 잠깐 봤는데 맛을 본 거로 봐서는 대략 이제 제가 체주하는 시점 마지노선 20브릭스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농도계로 재보겠습니다. 미세하게 오히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이 굴절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딱 20브릭스. 여기서 20브릭스라는 거는 그 단맛, 당도가 20브릭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술이 전체적으로 이 20브릭스 속에는 일부 효소와 미생물에 의해서 당으로 만들어지고 술로 만들어진 그 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해된 고형물이 분해돼서 녹아있는 그 농도도 있기 때문에 농도로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약간씩 이제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끓어올라요. 특히 저희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술을 늦게 체주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25브릭스 구간에 체주를 해서 충분히 숙성시킨 게 훨씬 더 주품이 고급 주품이 좀 그러네요. 훨씬 더 바람직한 주품이 주품이 나오는 걸 경험을 통해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걸러주는 겁니다. 요걸 걸러야 되는데 지금 요 공간이 좁은 관계로 제가 잠시 이쪽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 후에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예. 보시는 대로 됐고요. 이쪽 좀 치워 놓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체주 장치는 별게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늘 담는 10호짜리 속칭 10호짜리 식강, 보시면 소통과 똑같죠. 아까 그 통과 똑같습니다. 대략 36리터 정도가 나오는 통인데요. 체주할 때 필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요거는 예전엔 채딸이라고 하는 걸 써서 나무로든지 Y자 형태로 나무로 썼는데, 지금은 그거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스텐 찜기입니다. 요 위에 거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스텐 찜기, 위통, 찜통이죠. 찜통을 채다리 대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 대략 요거는 광목천인데요. 30수가 예전에 백수메리 뭐 이런 그 광고가 있었는데, 섬유지에 올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략 30수 정도 되는 천으로 하면 딱 식감이 좋습니다. 간혹 수로 체주하실 때 얼개미 체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식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 딱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늘 시골에서 늘 쓰는 그 국대접, 흔한 스텐 국대접이죠. 요걸 쓰는 이유는 한꺼번에 술뜻을 많이 넣게 되면 걸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식감을 쓴 이유, 이게 아니고 원래 있던 찜솥을 찌면 찜솥 크기가 한 8리터에 10리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술을 한번 담을 때 많이 담는 경우에는 자주 이걸 바꿔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통이 옆에 있던 통, 여기 아까 술을 담았던 통, 여기 예, 같은 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저기에 그 술이 담아졌을 때 거의 큰 문제 없이 한 번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체주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설명을 못 드리겠고, 좀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상태가 되면 조금 전에 그 한 8리터짜리 하나 동안 걸렀어요. 그 체주 시점이. 그거는 모처럼 오랜만에 걸렀는데, 보시는 거죠. 걸르면 이렇게 지게미가 이렇게 남아있죠. 어쨌든 그거를 바로 빨아서 바로 술 연속 이렇게 걸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걸르기 시작하겠습니다. 향기 좋습니다. 이 술은 제가 약선춘이라고 이름을 지은 술이고요. 요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술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주 바디감이 깊은 술이 없었다는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향미도 좋고 밸런스도 맞으면서도 경쾌한 느낌의 그런 술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아주 바디감이 깊은 술, 정말 천하에 누구한테도 둘도 없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술이 이제 공로주라는 술이 있고, 요거는 약선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굉장히 경쾌한 술입니다. 탁주면 탁주, 약주면 약주, 굉장히 경쾌한 주품이 나오는 술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크네요. 여기서 제가 이 술뜻을 왜 이렇게 조금 넣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술뜻을 많이 넣게 되면 과유불급, 욕심부리면 일만 힘들어집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때때로는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하기 어렵죠. 사람 질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라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분할.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방으로 막 튀어요. 그래서 주먹 쪽이 살짝 눌러주세요. 살살. 예, 달래듯이 살살 눌러주세요. 이걸 막 이렇게 빨래해서 이렇게 하면 속에 섬유질이 깨져서 주품이 안 좋으니까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꽈리를 더 중간에 넣어주면 이때부터는 양손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모를 땐 어려워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게미는 따로 모아둘 거예요. 이건 어디에 쓸 거냐면 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이 쓰는 게 예전에 모주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모주도 저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모주보다는 제대로 담은 술이 좋아서 모주를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손으로 할 수밖에 없네. 여기에다가 여기 걸쳐 놓으셔요. 이렇게 되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차이가 굉장히 큰 일의 편리성,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 요 스텐 국그릇이 대략 600cc가 돼요. 그러니까 둘, 이렇게 3개 정도만. 저는 사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뭐든지 어려우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살살 눌러서 올과 올 사이로 공기가 빠지도록 공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가생이부터 차근 이쪽 잡고서 살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렇게 이제 또아리 이렇게 틀어서 눌러주시고 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서 양손으로 주먹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담은 게 12kg인데 이거 금방 짜요. 이렇게 되면 술 걸리는 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요 정도 하고 이제 보시면 좀 촉촉한 기운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고 그만 짜면 왜 아까운 술, 피 같은 술을 그만 짜느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아깝고 피 같아도 술 맛이 좋고 품격이 있는 술이 좋지 품격이 떨어지는 술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짭니다. 자고 어차피 요거는 남아있는 지게미는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짜는 거니까 잘 보시고 술 처음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술 체조하실 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가장 편한 방법도 있어요. 아예 술을 담으실 때 짜기 귀찮으시면 이 속에 이런 주머니에다가 누룩을 아예 넣고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술 가양주, 토속주, 민속주, 전통주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누룩과 쌀과 물을 이용한 곡물 발효주 체조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찍는 있는 건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밑에는 이렇게 밑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수이 걸려있습니다. 이 술을 이제 작은 통에 소분하거나 해서 상온에 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냉장 숙성을 시키면 얘들이 미생물들이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이 위축이 돼요. 마치 사람이 겨울에 움츠러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위아래 층이 분리가 됩니다. 청진이라고 하는데요. 맑은 청자, 모일 징자에서 청진이라고 하는데 위쪽에는 맑은 술이고 밑에는 탁주가 고이거든요. 위에 이걸 따라나는 게 옛날에는 맑은 술 혹은 청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 청주의 이름을 뺏겨서 우리가 약주로 쓰고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탁주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술 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하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대신 이제 술을 짤 때는 즐거움은 있죠. 비록 똑같은 과정에 연속되는 반복이지만 지루하지 않은 이유, 술향이 좀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 당장 걸리는 걸 멈추고 한 잔 맛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건 또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하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술을 체주하고 숙성을 시켜서, 저는 술 맛을 알기 때문에 숙성을 시켜서. 어때요? 술 내려오는 소리 좋지요? 이 재미로 술을 담으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략 저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 누룩 박사가 제시하는 주방문, 술 담는 방문을 기준으로 하면 쌀 1kg면 대략 저는 물을 1리터 사용하고요. 누룩은 쌀 1kg, 마른 쌀 1kg 기준 125g을 사용을 합니다. 또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표준 기준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쌀 1kg로 술 담으면 대략 2리터 안팎의 술이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잔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분들과 만날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할 때 대략 한 2, 3개월 전에 술 빚어 놓으시면, 빨리 하실 때는 직접 드셔도 좋지만 2, 3개월 전, 5, 6개월 전 술 담아서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을 시키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술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그 덕분에 이제 자리도 빛나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수시로 술 담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에 제가 새해 기념으로 술 끓는 소리라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맛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술을 걸으면서 준비를 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술을 체주하는, 술을 거르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술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어렵지 않게, 전 늘 그걸 주장하거든요. 어려움은 오래 못 갑니다. 노자라는 책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려고 성큼성큼 걷다 보면 지쳐서 멀리 못 가고, 까치발을 쓰고 서 있으면 결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그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경고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얼렁뚱땅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되 그 과정이 불필요하게 어려울 필요가 없고 불필요하게 거추장스러워서는 안 된다. 가장 간편하고 쉬워야 그때 비로소 오래 가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품격이 구현되는 것 같더라 라는 게 이제 제 누룩 박사의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또 술 담을 때 대부분 고두밥 찌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고두밥을 어렵게 안 찌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도 술이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쉽게 하셔도 술이 잘 되고요. 한 번만 말씀만 듣고도 다들 잘 담고 계세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다. 술 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만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발효를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발효 문화는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는 못하겠지만 누룩 박사 발효 특강이라고 해서 타이틀로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 발효 기술들,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발효와 관련된, 그리고 생활 건강과 관련된 소식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술 체주하는 장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가요, 나중에 술 빚으실 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체주를 하시면 아주 편하고 쉽게 술을 걸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꿈길 되시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